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며칠 전에 그 드루킹 관련해서 최종 공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있었는데, 그래서 특검팀에서 드루킹에게 7년 구형을 했죠. 그리고 김경수 지사에게는 5년 구형을 했습니다. 근데 구형이라는 뜻은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특검팀에서 7년, 5년을 재판부에서 판결을 해달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최종 확정은 1월 25일 날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판결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7년, 5년 이렇게 구형이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그 내용을 조금 보고요. 그리고 친노 극문 세력의 그 여론 조작과 또 비교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이거는 KBS 보도된 건데요. 특검 드루킹의 7년 구형 민의를 왜곡했다. 그런데 드루킹 쪽에서는 사익 추구가 없었다. 어쨌든 이런 카피가 돼 있고요. 어쨌든 특검에서는 7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드루킹이 사익 추구가 없었다 그러는데 사익 추구는 당연히 있었으니까 그런 짓을 한 거죠. 뭐 합의를 받든 안 받든 거기에 대한 무슨 혜택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봐요. 저도 제가 뭐 자꾸 이 드루킹 편을 들은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 거 보시겠습니다. 특검팀의 드루킹 7년 구형 이유를 불러드릴게요. 특검은 드루킹의 범죄에 대해 소수 의견을 다수 의견처럼 꾸며 민의를 왜곡하고자 한 것으로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다. 네, 요거 제가 표제다 해놨죠. 그 얘기예요. 중대 범죄라고. 그래서 특검팀은 그가 말로만 떠들던 여론 조작을 위해 동원되는 정치 주변 사조직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이라며 앞으로도 이익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려는 제2, 제3의 드루킹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드루킹 일당에 대해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시스템을 가진 것을 기회 삼아 정치권을 기웃거리며 영향력을 확대해 불법적 권력 집단이 되기를 꿈꿨다. 죄에 상응하는 중형을 선고해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수호 의지를 보여달라고 의견을 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선고는 1월 25일. 근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뭐 드루킹 일당이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서 접근을 했겠죠. 김경수 도지사에게 접근을 했을 것으로 봐요. 아니면 그 반대로 김경주 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접촉이 있으면서 그런 시스템을 한번 준비를 해보라고 뭐 얘기를 했던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드루킹이 한 얘기예요. 그렇게 이제 7년이나 그 구형을 받으니까 문재인이나 김경수의 배신당해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드루킹은 지금 굉장히 좀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제 배신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모를 한 부분을 인정을 하는데 특검에서도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했거나 지시를 받았거나 이 둘 중에 이제 이 지금 드루킹은 지시를 받아서 그런 여론 조작을 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드루킹은 계속. 그리고 지시가 없었다면은 지시가 없거나
그냥 뭐 아무 혜택을 바라지 않았으면 그런 짓을 할 리가 사실 없겠죠. 그래서 대가도 일단 바랬던 것 같고, 뭐 지시를 받았다고 드루킹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 말에 어느 정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특검팀에서도 김경수 도지사에게 5년을 구형을 한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얘기 또 보죠. 그리고 특검팀의 김경수 5년 구형 이유, 특검팀이 이제 5년 구형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특검팀은 드루킹 일당의 조직인 경제적 공진화 모임과 접촉한 건 김 지사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경공모의 불법성을 알면서도 정치적 민의 왜곡에 동참한 건 정치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위다. 그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합법을 가장한 사조직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 그들의 은밀한 요구에 휘둘리는 모습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이 나라의 정치 발전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사라져야 할 병폐다. 네, 정말 저도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그리고 2016년 12월 2018년까지 3월까지 총 9,971만여 건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부정 클릭한 횟수다. 특검팀은 이 중 8,800여만 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를 했다. 많이 공모했네요. 그리고 또 김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있다. 지난해 대선 후 드루킹과 2018년 6월 3일 6.13 지방선거에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해 말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놓고 인사청탁을 하는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네, 이게 보니까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지금 한 거잖아요. 저도 이미 그거를 생각하고 있지만은 드루킹은 2016년 11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어요. 트위터 활동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대선 관련해서도 드루킹이 2016년 말에 나타난 그것은 당시 대선 경선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두 사람이 대선 경선에 붙었을 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강력한 이재명을 견제하기 위해서 드루킹이 투입이 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6년 12월에도 제가 앞에 영상에서도 있는데 드루킹이 이재명에게 굉장히 협박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끝까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그런 것도 보면은 그 당시 2016년 말부터 해가지고 그 대선 경선 기간에 이재명을 음해했던 세력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6.13 선거까지 계속 댓글 조작을 하기로 했던 거 보면은 그 이전에 드루킹이 잡혔죠. 4월에 잡혔나요? 그랬기 때문에 드루킹이 투입이 된 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것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6.13 선거 전에서도 보면은 그 드루킹의 그 잔재들이라 그럴까? 그 집단들이 많이 활동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 똥파리들 중에 대부분 포함이 돼 있겠죠. 그래서 그 드루킹의 역할도 굉장히 컸었던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다음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교사죄라고 돼 있는데 김경수 지사는 지금 범행을 드루킹이 저질렀고 김경수 지사는 옆에서 지시를 했거나 방조는 아니겠죠. 지시를 했으니까 드루킹이 실행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교사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드루킹 7년이고 김경수는 5년인 거 보니까 거기서 교사는 했지만은 뭔가
좀 감형이 될 만한 그런 사정이 있는 모양이네요.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교사죄를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교사죄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참고로 아시고요. 네. 그리고 이 글은 드루킹이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은 배신당한 것 같다. 노무현 정신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드루킹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뭐 드루킹이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죠. 범죄자. 그런 시스템을 들여와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려고 그랬으니 뭐 1차적인 책임은 저도 드루킹에게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 김경수가 드루킹에게 이런 시스템 구해와서 해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거는 김경수 도지사가 7년, 드루킹이 5년 이런 식으로 해당이 되겠죠. 근데 여태까지 상황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시스템을 드루킹이 먼저 구축을 하고 김경수 도지사에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드루킹 입장에서 그래도 본인은 지시를 받고 한 건데 배신당했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드루킹 건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2016년 12월부터 18년 3월까지 9,971만여 건. 그게 이제 부정 클릭을 했다는 얘기예요. 공감, 호감, 비호감을 눌렀다는 얘기인데 140여만 개의 댓글에 공감, 비공감을 이제 부정 클릭한 횟수예요. 그래서 이거랑 지난 지방선거에 있었던 그런 이재명에게 행했던 그런 각종 엄청난 공격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던 내용들, 이것을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해경공 김 관련해가지고 신문 보도는 그 기간 동안에 2,576건, 그리고 TV 보도가 532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기, 드루킹은 댓글에 공감, 비공감만 지금 한 거잖아요. 그죠? 뉴스를 만들어내진 않았잖아. 드루킹은. 이 뉴스를 만들어낸 거하고, 공감, 비공감 그거 조작한 거하고, 어떤 게 죄가 클까요? 당연히 뉴스 만들어낸 게 죄가 크겠죠? 뉴스 하나에 댓글도 또 뭐 수천 개 이렇게 달리니까. 예, 그러니까 지난 그 6.13 선거에서 그 일어났던 이재명 음해 그 사건은 이 드루킹보다도 더 심한 여론 조작이거든요. 이 짓을 누가 했느냐? 극문 친노 세력의 친노 세력을 아빠뻘이 되는 거죠. 극문 똥파리들이. 예? 그 인간들이 이런 짓을 한 거예요. 그 이 인간들은 도대체 몇 년형을 받아야지 이게 되는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드루킹이 7년이면은 이거 언론에 이게 보도되게 이렇게 조작해가지고 이렇게 보도가 된 것은 드루킹이 한 것보다 몇 배는 더 악질이고 더 여론 조작이 더 심한 거라고 보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댓글 좋아요 나빠요 한 거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지금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그 여론 조작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TV에 한 번만 보도돼도 전 국민이 보고서 완전 부정적인 인식이 심어지는데 그 댓글이랑 비교가 되겠어요? 댓글은 또 뭐 대부분 또 젊은 사람 위주로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드루킹이랑은 비교가 안 되게 이번 6.13 선거에서는 엄청난 그런 부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해경공 관련해서도 다 무혐의 처분이 났고,
김부선 불륜설도 다 증거도 없고, 어? 완전 허위 사실만 지금 퍼뜨린 게 됐잖아요. 이 김부선, 공지영, 김영한, 이창윤 이 사람들의 도대체 이 혐의가 이거 얼마나 되는 건가요? 김부선 불륜설은 신문 보도가 3,723건이고 TV 보도가 467건이에요. 해경궁보다 지금 더 높거든요, 이게. 그런 이게 두 개로 해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그 피해를 본 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상상을. 이런 것을 보면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의 그 친문 세력들은 정말 이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진짜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이거 주도했던 사람들 그냥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들 정치 못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조작당이 되고 싶은가 이렇게 한마디를 좀 해봅니다. 예? 이거 뭐 내부 총질 그 여론 조작당이죠.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깨끗한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드루킹이 민주당과 연결된 것은 이미 확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트위터에서 민주당 그 친노 세력들 끝없는 조작질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인간들이 뉴스를 생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트위터 활동도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거든요. 트위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극문 그 사기꾼들이 분탕질 해가지고 난리를 죽이고 매크로 활용해가지고 조회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회수가 많으니까 그 기레기 신문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이게 여론인가 보다 이렇게 그 멍청한 놈들이 와서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거든요. 다른 의견을 보지도 않아요. 그놈들도 다 한통 속이에요. 다. 그랬으니 이번 6.13 선거에도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기사를 그렇게 막 생산해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다 집권 세력 편 들어가지고 그렇게 언론도 다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 저것들이 저 사기꾼들이 좋아가지고 저렇게 아직도 뒤에서 저런 짓들을 벌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참 정말 한심한 당인데 이 민주당이 깨끗해질 때까지 우린 싸워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싸워야 돼요. 이 인간들하고. 이런 나쁜 놈들은 처음 봤어요. 정말 저는. 어떻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일잘하는 이재명을 만신창이를 만들어 놓고서 그래놓고 한다는 말이 아니 만신창이는 지들이 만들어 놓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래. 옷 다 찢어놓고 나중에 너 옷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똑같아요.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뒤에 조종하는 놈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정치인들 진짜 다 출당시켜야 돼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 못하는 정치인들 있죠. 뭐 일은 잘하는데 말은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건 무서우니까 무슨 보복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뭐 그런 마음 가진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꼭 정치해야 되나요? 그런 식으로? 아니 올바른 말 하고 하다가 못하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왜 그러고 살아? 바른 편에 서가지고 바른 얘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싸우면은 국민들은 다 알아줘요. 에? 왜 세력들한테 눌려가지고 한마디 못하고 그러고 정치를 합니까? 그거 안 하면 어때? 하루를 살더라도 좀 깨끗하게 좀 살아봐요, 다들. 두고 보지 말란 말이야. 이런 나쁜 불의를 보면은 그래서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인들이 도대체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네. 무슨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지금 정치하는 거예요?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봉사하려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정치를 해야지 좋은가? 그럼 지금 그렇게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재명이잖아, 이재명.
왜 이재명을 저렇게 갈기갈기 찢어놓는데 옆에서들 가만히 있나요? 어떻게 한 사람도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없어, 똑바로.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제가 이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은 트위터 그 여론 조작, 트위터 여론 조작 당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가만히 두면은 이거 멈추지 않아요. 트위터의 그 사기꾼들, 정치인들 똑바로 정신 차리고 이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 가장 지금 문제 여론 조작이 그 드루킹이 했던 건 일도 아니에요. 트위터 이 여론 조작으로 다 뉴스를 생산해내고 그런단 말입니다. 다 SNS 보고서 기사를 쓰잖아요. 근데 이 더러운 이 쓰레기 같은 놈들, 그 쓰레기 같은 놈들이 조작한 것을 음해하고 조작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뉴스를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쓰레기들 청소를 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계속 더불어민주당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 영상 나가면 뭐 와가지고 뭐 내부 총질이니 이런 이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소리 하기 이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 집권 세력이 뭔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예? 똑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좀. 아셨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새해가 오는데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하시고 이제 내년에 뵙겠습니다. 네.